폐가 쪼그라들거나 굳어지면은 우리가 호흡제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폐 팽창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재활은 재활의학과의 한 분야로 폐 질환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이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공기 누적 운동입니다. 공기 누적 운동은 다른 말로 폐 팽창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운동이 왜 중요하고 왜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요, 폐의 크기가 이렇게 크면은 숨 쉬는 양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계속 운동을 하는데 가끔 한숨을 쉬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폐를 끝까지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폐가 원래 그 폐 모양을 유지를 하는데요. 신경근육 질환이 생기거나 척추 손상으로 마비가 오신 분들은 이 폐를 충분히 팽창을 시키지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폐가 이만큼 늘어나질 않고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폐를 이만큼 부풀려주지 않으면은 폐가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팔다리에 마비가 왔을 때 관절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관절 구축이 와서 구부러지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근력이 약한 사람이 자기 호흡만 하게 그냥 두게 되면 폐가 쪼그라들죠. 그럼 2차적으로 흉곽도 움직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굳어지게 되거든요. 폐가 쪼그라들거나 굳어지면은 우리가 호흡제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폐 팽창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근육 질환 환자분들은 폐활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폐활량 감소를 약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기침과 관련된 문제예요. 신경근육계 환자분들은 가래를 잘 뱉지 못해서 폐렴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세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풍선을 조금만 불어 놓으면은 픽 하고 그냥 풍선에 그 나오는 공기 힘이 없어요. 근데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가 놓으면은 슉 하면서 공기가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세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폐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가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공기가 폐 안에 충분히 들어가지를 못하면은 기침을 세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운동을 해서 폐가 쪼그라들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기침을 강하게 해서 가래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 누적 운동을 할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엠브백이라고 많이 지칭을 합니다. 이 엠브백하고 마스크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서 환자한테 공기를 주입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엠브백과 마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공기 누적 운동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상자분이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쉬고 참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은 마스크를 대상자분의 코와 입에 대고 완전히 밀착시켜 줍니다. 엠브를 짜는 박자를 맞춰 숨을 들이쉽니다. 3번에서 4번이 평균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이상 우리가 엠브백을 눌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요,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가슴이 조금 뻐근할 정도의 어떤 느낌이 오게 되면은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때 1, 2초간 참은 후에 숨을 내쉬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폐 내지 15회 반복을 하고 하루에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단계 시행 방법과 주의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누적 운동의 첫 단계는 대상자분이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쉬고 참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빼놓거나 오히려 숨을 내쉬고 시작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숨을 최대한 들이쉬지 않고 엠브로만 폐에 공기를 채워 넣는다면 숨도 오래 참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공기를 폐에 가득 채워 넣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엠브백과 마스크를 코와 입에 밀착시키는 단계입니다. 공기가 옆으로 샌다면 공기 누적 운동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얼굴에 잘 밀착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공기를 누적해서 밀어 넣는 단계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로 엠부백을 짜는 것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참습니다. 공기를 폐에 넣고 참고 배에 한 번 더 넣고 참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3번에서 4번 반복을 하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이상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폐에 공기가 가득 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기가 가득 차면 엠부백을 짤 때 시술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항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슴이 뻐근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운동을 중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를 시행하면서 몇 가지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엠부를 짤 때 숨을 들이쉬는 것과 박자를 맞추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엠부를 짤 때 숨을 들이쉴 수 있도록 말로 신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말을 하지 않아도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또 엠부를 너무 빨리 짜면 박자를 맞추기 어려우니 부드럽고 여유 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조건 많이 세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세게 이제 공기를 짜다 보면은 기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을 받으실 때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참기 단계입니다. 공기가 폐에 가득 차고 나면 1, 2초간 참는 것은 폐 주변 구조물을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천천히 입을 모아 내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무기폐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모든 분들이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면 편하게 숨을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은 한 번 시행할 때 10회 내지 15회를 시행을 하면 되고요. 이 운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2번씩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누적 운동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시면 매우 안전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실 때 의료진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기 누적 훈련, 즉 폐팽창 훈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